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여쭤보기도 죄송할 만큼 지금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바닥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증시 바닥이라는 건 속단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찐 바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확인해 봐야겠죠. 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미증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증시는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기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S&P는 약보합, 나스닥은 강보합 중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줄 것, 원유가 하락하고 있답니다. 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경기 침체는 곧 수요가 감소될 거다라는 사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단 논법인데 좀 걱정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데요. 예전에 그 티베트 속담 중에 유명한 거 있는 거 아시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고 하잖아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국내 뉴스입니다. 개미 6,718억 손절했다. 멸망의 대폭락 오는가. 아주 자극적이네요. 한국 주식 어디로? 제목에 그냥 안 좋은 단어 놨습니다. 클릭해라 이거죠. 도단위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어지러운 시장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계속되는 폭락장에 지친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번아웃 증후군을 보였다. 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면 굳이 뭐 이런 상황에서 번아웃 증후군까지 보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좀 약간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기사 자체가 좀 자극적이지 펀드 매니저들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고객들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지 자기들은 손해가 없어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을. 네, 주식 박살나는데 뭐라도 해. 공매도의 뿔랑개미들 전화폭탄 돌렸다. 약세 장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분노는 공매도를 규제하지 않는 당국을 향한다. 사실 뭐 당국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긴 하겠지만 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주식이 박살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공매도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약간 좀 그냥 희망 회로다 정도로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과 글로벌 정세를 좀 파악해 봐야겠죠. 단면만 봐서는 뭐 공매도 금지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함부로 못할 겁니다. 코스피 상황 이제 또 이게 저점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락 구간입니다. 근데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왜 투매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냐? 당연하겠죠. 거래량이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평소 대비. 공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악재가 있고 떨어지면요. 투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악재는 사람들이 아니까요. 근데 악재가 없어진 것 같은데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공포감을 가집니다. 이유 없는 하락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유 없는 하락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지금 공포가 발생하고 있다. 왜 떨어지지 대체? 심지어는 미국이 올랐는데 우리는 왜 떨어지지? 공포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환율, 신용 반대 매매, 그리고 공매도 때문입니다. 인버스를 통해 해지하고 있고 계속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거죠. 악재가 없는데 왜 떨어지나 라는 거였는데요. 이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환율 약세, 악성 신용 반대 매매인데요. 환율 다시 리캡하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니 위험 자산을 회피한다. 한국은 신흥국이죠, 현재. 신흥국이라서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고 싶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 외국인의 환차 손이 발생하고 있다. 환율이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뭐 국내 그 원화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러로 바꿨을 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 외국인 매도의 주된 이유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볼게요, 이제. 자, 역대 1,300원이죠. 1,300원을 넘은 적이 많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이에요. 이 정도죠. 이 정도죠. 이때까지 1990년 이후에 뭐 1990년이 뭡니까? 그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그 원달러 환율이 1,300을 넘은 적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걸 한번 체크하고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찌됐든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상승 추세인데
상승 추세 상단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환율의 직격탄인 IMF 금융위기라서 그랬고, 이때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 그랬죠. 이때도 코로나 때인데 벌써 1300을 넘지는 않았어요, 거의. 이 상승 추세인데 이걸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악재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곧 상승세가 둔화될 거다.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입니다. 신용 반대 매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반대 매매가 아닌 실제 투자자들이 원치 않는 매매가 나가는 게 반대 매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 매매가 아니고 원하는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매매인데 그게 아랫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되고 그게 바닥의 주요 시그널일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 추이를 봤는데 이게 왜 나오죠? 예. 신용 반대 매매 지속 중이고 저기 키가 이상하게 먹혔네요. 예. 자, 이게 신용 반대 매매 수치입니다. 노란색으로 볼게요. 자,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평균값이 뭐 이 정도 되겠죠? 평균값이 5%에서 6% 사이입니다. 늘 반대 매매는 발생해요. 예. 워낙 똥볼 찬 투자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계속 뿅뿅뿅뿅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좀 올라갔을 거예요. 오늘 좀 올라갔을 건데 지금 이 위 최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 반대 매매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최근에 신용 반대 매매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건 보이는 겁니다. 10%가 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큰 규모의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 이거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서 봤던 건데요. 자, 지금 노란색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예, 아까 증시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다. 근데 여기 약간 진한 파란색을 보면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거죠. 줄고 있다. 예, 주가도 줄고 있고 신용 잔고도 줄고 있다.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면 이렇게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신용이 털려야 올라간다. 신용이 털려야 하락세가 잦아든다라는 겁니다. 신용이 털리기 직전이다. 지금 계속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죠. 이게 평생 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투매가 발생했죠. 또 오전장 투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용 반대 매매입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이 반등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기 트레이딩에 좀 들어갔거든요. 그 시장이 좀 바뀐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들어갔습니다. 매도 세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반등이 빠르다는 건 파는 애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사는 애들이 훨씬 많으니까 반등을 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봉이 크게 올라와 있는 게 장초입니다. 장초. 거래량은 9시에서 11시 사이가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상승의 끝에 여기 또 장초에 매매가 많았고 하락을 시작했죠. 하락을 시작한 다음에 보시면 쭉 하락합니다. 쭉 하락하는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타이밍을 보면 여기 시초가에 매매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잦아들고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점점 시초가 매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시초가 때 나가잖아요. 9시에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오후에 나가는 스탁론도 있지만 일단 9시에 나가는 게 가장 많고요. 9시에 나가는 매매가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이 반대 매매입니다. 반대 매매와 그거를 받치는 세력들의 그 규모겠죠.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줄어든다. 그리고 이 갭 하락을 하거나 좀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반등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갭 상승이니까 그렇고. 자, 보시면 하락한 다음에 힘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락한 다음에 힘없이 흘러내립니다. 하락한 다음에 힘없이 흘러내린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락한 다음에 힘없이 흘러내리고 이거는 상승장이었으니까 상승하는데 다시 하락을 시작하니까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있었다. 보시면 예전에 하락할 때도 2700부터 하락, 반등이 없어요. 하락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큰 반등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이시죠? 에서 볼까요? 자, 하락을 한 다음에 큰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큰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 나온다. 그 뒤에 하락은 했지만 다시 반등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요걸 한번 체크해 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로 가볼까요? 오늘 하락하자마자 반등하기 시작했죠. 하락하자마자 반등.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는 건 매도하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V자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좀 매도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었죠.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자, 외국인 기관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외국인이고 글자가 기관이라 그렇지 얘들은 한 몸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쟤들도 여러 가지 주체가 모여있는 애들이에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모건 스탠리도 있고 JP 모건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외국인 기관들은 한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로 포장해가지고 사이좋게 공매도를 다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어차피 하락할 거니까. 예, 악재가 있으니까 매수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매도 매수가 일정한데 매수세가 사라지면 매도가 많아지는 거죠, 자동으로. 제가 2등인데 1등을 죽이면 제가 자동으로 1등 되듯이, 예, 매수가 없어지니까 매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락을 하는 건데 자기들은 공매도 신나게 하는 거죠. 무차익 공매도는 많이 없는 것 같던데 일단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공매도를 한다는 건 이건 언젠가는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야, 상환 기한이 없잖아.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는 아니고 얘들도 어찌되었건 계획을 가지고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 놓고 그냥 뭐 존버해야지 이런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으면 정말 전문 투자 기관은 아니겠죠. 그래서 공매도는 언젠가는 상환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럼 이제 공매도를 다 신나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상환은 언제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 한 몸으로 한 몸처럼 사이좋게 공매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얘들도 상환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어떻게든 최대 이익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반등할 타이밍, 신용 반등 매매 규모가 줄어들어서 증시에 좀 몸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먼저 매수할까요? 예, 그때부터 자기들도 눈치 게임 가는 거예요. 얘들이라고 계속 해피한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 자기들이 벌려놨던 공매도를 상환해야 될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라도 상환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걔들은 패닉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대형주들이 공매도로 인한 반등을 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V자 반등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다들 그냥 패닉 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최대한 빨리 사야겠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공매도 상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쟤들도 이제 패닉 매수를 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 예, 니들이 계속 해피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바닥인가라고 하면 이제는 투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투매 구간에 진입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게 뭐 100%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벤트가 한 번은 발생할 거다. 빠르게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세가 보이면 서킷 브레이커나 뭐 사이드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하면 아직은 좀 경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 판단은 이르다라는 겁니다. 반등한다고 따라잡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닥을 판단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코로나 하락 때 그 일봉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반등도 되게 애매해요. 예, 이거 하락 잉태형이잖아요. 하락 잉태형 캔들로 상승해서 사람들을 좀 의심하게 했는데 갭상승으로 막 가버립니다. 자, 갭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때 어이씨 나 못 샀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상승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확인한 뒤에 사도 늦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예. 코로나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속도를 보면 여기를 사나 여기를 사나 여기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서 살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거는 21선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을 판단한 후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만약에 나는 바닥을 잡고 싶어라고 하시면 분할 매수를 하세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라는 게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야 가자 하고 이렇게 사버리면 이 하락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고 여기 사고 분할 매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사겠죠. 계획상.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가 마지막 매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평단가가 보자. 334 이렇게 샀을 거니까 평단가가 이 정도쯤 되겠네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판단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공포가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포. 언론에 너네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그 타이밍에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 올리고 뭐 이래서 진정한 공포가 올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투매는 하지 말자. 예. 어차피 오늘 파나 투매 때 파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포가 발생했을 때 팔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좀 들어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종목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따라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일단 들어갔죠. 오늘이 여기입니다. 오늘이 여기인데 상승한 다음에 하락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거의 뭐 승률이 9할이 넘는 구간이라서 당연히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매 마크가 안 떠서 그래요. 예, 여기서 매수했고 반등을 못해서 여기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상승하는 타이밍을 보고 매수한 다음에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상한가를 가고 있었는데 진짜 전 이런 이상한 흐름도 처음 봤습니다. 예.